평창군이 올림픽 기념관 건립 사업을 시작으로 동계올림픽 유산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반면 올림픽 기념식 개최지 선정 문제 등은 돌파구 마련이 시급합니다. 홀몸 노인과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전을 24시간 확인하려고 설치한 신형 응급전화기 상당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장 10년째를 맞은 평창 알펜시아는 그동안 수차례 매각이 추진됐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습니다. 매각의 걸림돌이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영월군 의회 올해 의정비가 지난해보다 16.3% 인상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도내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홀몸 노인과 중증 장애인들의 생활 안전을 24시간 확인하는 응급 안전 알림이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설치된 신형 응급 전화기의 상당수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응급 상황 대처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집안 잘 보이는 곳에 설치된 응급 전화기입니다. 비상 버튼을 누르면 119 상황실이나 지역 복지관으로 연결됩니다. 또 집안 곳곳에 활동 감지기와 화재 경보기, 가스 누설 경보기의 감지 상황이 응급 전화기로 전송됩니다. 화재가 감지되었습니다. 화재 경보가 해제되었습니다. 경보 방송이 울리고도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자동으로 119로 연결됩니다. 원주 지역에서는 구형 전화기의 사용 연한이 지나자 2달 전부터 1,500여 세대에 기능이 향상된 최신형 전화기가 설치됐습니다. 신형이건만 오작동률이 높은 게 문제입니다. 어르신들의 활동이 실시간으로 복지관에 접속돼야 하지만 미수신되는 일이 잦습니다. 많으면 하루에 30대 정도, 이전 기종과 비교해도 5에서 6배나 많습니다. 이번 장비가 이제 신규 장비이기 때문에 기존 장비보다 훨씬 더 좋은 기능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불량률도 그렇고 AS율도 상당히 많이 나와서 이렇다 보니 모니터에는 작동 원활로 돼 있어도 막상 확인하면 꺼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리를 요청한 기기만 110대, 전체 설치한 10대 가운데 1대꼴로 불량에 가깝습니다. 사회복지사 1명이 담당하고 있는 홀몸 노인은 250여 명. 응급전화기가 원활하게 작동해야 어르신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응급전화기에 표시되는 어르신들의 비상 상황을 바로 확인해야 제때 출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화기 불량 원인 파악에 나선 원주시는 이런 상황이 반복될 경우 전화기를 모두 교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평창군은 올해 동계올림픽 유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처럼 진척이 없었는데요. 올림픽 기념관 건립 사업을 시작으로 점차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가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관 조성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올림픽 개폐회식장 일부를 활용해 평창 동계올림픽의 영광과 감동을 담고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는 장소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올림픽 2주년인 내년 2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념관 준공 이후 4층에 평화존을 조성하고 1층을 활용하는 계획도 함께 추진 중입니다. 강원도에서 약속한 대로 1층을 막아서 활용을 하고 4층은 평화올림픽 공간으로 기본 설계를 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추후 활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기념관을 시작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 사업들이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부터 성공 개최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담은 기록 유산인 올림픽 백서는 최종 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림픽 잉여금을 활용해 유산 사업을 총괄할 올림픽 재단도 오는 3월 출범할 예정입니다. 현재 평창군이 추진하고 있는 평창 평화포럼 등 관련 사업들은 향후 올림픽 재단이 모두 맡게 될 전망입니다. 개최도시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속 가능한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면 당장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올림픽 기념식 개최지 선정 문제와 예산 확보에 실패한 올림픽 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돌파구 마련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평창 알펜시아는 2011년 최문순 지사 취임 이후 수차례 매각을 추진했지만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각의 걸림돌이 무엇인지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알펜시아 매각설이 돌았습니다. 말레이시아 투자회사가 임자로 나서 본계약 전 단계까지 진행됐다는 얘기가 파다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감감무소식입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문매를 맞았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마치고 나서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알펜시아 매각이 순조롭다 소리를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네네. 하지만 최문순 지사는 뻔한 답변으로 예봉을 피해갔습니다. 저희 공식 입장은 늘 복수의 매입 의사를 가진 분들하고 협상 중이라는 거. 알겠습니다. 네네. 강원도는 알펜시아 매각에 관한 한 줄곧 비밀주의를 고집해왔습니다. 매각 진행 상황 보고는 과장과 국장, 부지사로 이어지는 통상적인 공직 보고 체계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보고 체계가 어떻게 해당 과장님한테도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지사님께 바로 직접 보고하신다고 듣고 있거든요. 강원도의는 밀실 행정의 위험을 꾸준히 제기해왔습니다. 결제 라인이 배제되는 구도의 업무 추진은 단점과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강원도는 공개 매각은 많은 이해관계자의 민원만 야기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현재 서너 곳의 외국 투자자와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알펜시아의 매각 조건이 좋은 편이 아니어서 인근 지역 개발권도 함께 제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 뭘 인수할 거냐. 알펜시아를 산다는데 그럼 뭘 인수할 거냐. 껍데기만 살 거냐. 이런 문제가 남는 거죠. 1조 원이 넘던 알펜시아의 부채는 7,900억 원대로 줄었습니다. 버는 족족 빚을 갚아온 결과입니다. 강원도 개발공사는 매각만이 살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부채 비율을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매각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매각을 매각이 잘 이루어져야지만 저희들 강원도 개발공사의 본연의 업무에 좀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로 개장 10년째를 맞는 알펜시아. 최문순 지사는 지난 2011년 취임 후 매각을 공개 선언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 사이 시설은 낡고 올림픽 프리미엄마저 사라지면서 매각 조건은 점점 불리해지고 있습니다. 매각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는 알펜시아가 최문순 도정을 옥죄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지난 2017년 철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장애 학생이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해당 학교의 교장과 교감 등 3명의 교사가 이 사건을 은폐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 등의 징계를 받았는데요. 얼마 전 검찰이 이 사안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뇌병변 5급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은 지난 2017년. 도교육청은 1차와 2차 감사를 거쳐 지난해 5월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은 해임, 교사 1명은 정직 2개월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생각은 달랐습니다. 직무유기, 협박, 무고 등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 처분한 겁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교육청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7에서 8가지 명백한 증거를 제출했다며 항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것은 더욱더 납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강원도 교육청은 검찰에 항고할 계획입니다. 해당 학교 교사였던 피해 학생 부모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 무책임을 증언해줄 공익제보 교사들은 정작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공익제보를 한 교사들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진실을 밝히고자 경찰 조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들 선생님에 대해서 면밀한 참고인 조사도 없이 증거 불충분으로 결론이 난 것입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도 이 사안의 문제점을 확인해 교육청에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와 재발 방지 대책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교육청과 국가인권위의 판단과 정반대의 의견이 검찰에서 나오며 장애 학생 학교 폭력 사태는 형사 소송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상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영월군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올해 의정비를 지난해보다 16.3% 인상된 3,520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현행 3,212만 원보다 308만 원이 오른 3,520만 원으로 의정비를 최종 결정하고 내년부터 3년 동안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의정비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영월군을 끝으로 강원도의회를 비롯한 도내 각 시군의회 의정비 결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식 강릉 개최에 반대하는 평창 군민들이 청와대 앞에서 대규모 걸기대회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평창군 이장협의회는 이달 말 청와대 앞에서 걸기대회를 열어 범국민적인 행사인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식을 강원도가 독단적인 결정으로 강릉에서 개최하려 한다며 정부 당국의 책임 있는 결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장협의회는 오늘 서울 종로경찰서에 5,000명 규모의 집회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원주시가 오는 14일부터 열흘 동안 도시재생 주민제한 사업을 공모합니다. 5인 이상 원주 시민으로 구성된 모임이나 단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 사업은 부서평가와 원주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선정해 한 개 팀당 최대 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고 기획함으로써 자긍심과 도시 재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 도시재생 주민제한 공모를 통해 모두 5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